한반도 통일,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자 꿈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한 열망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는 통일에 대한 예언을 남긴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지혜를 전해줍니다. 조선 중기 나주 출신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정감 선생은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술사 이지함에게 역술과 점수를 배워 이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한학과 불경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이런 학문적 소양이 정감 선생으로 하여금 예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정감 선생의 예언서 정감록은 통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정감록에는 진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혼란한 시대에 등장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는 영웅적 인물을 뜻합니다. 정감록에 따르면 진인은 북방에서 일어나 남쪽으로 내려와 통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벽이라는 상징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정감록에서는 통일의 징후로 소백산의 매와 계룡산의 기운 등 자연계의 변화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이 하늘의 뜻에 따른 필연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정감 선생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남사고 역시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통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17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른 남사고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격암유록에서 성인과 십승의 개념을 통해 통일의 주역과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성인은 정감록의 진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란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을 뜻합니다. 남사고는 이 성인이 십승 즉 한반도 내 10개의 명당에서 힘을 얻어 통일을 이룰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통일의 시기는 진사년과 진술년인데 이는 각각 2024년과 2044년에 해당합니다. 남사고의 예언 속에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상도 담겨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통일 후 한반도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게 될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나아가 그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상향의 모습도 그려냈습니다. 정감록과 격암유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통일을 향한 희망을 잃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간직한 정신적 유산과 저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인들의 예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통일 의지를 북돋우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꿈을 놓지 않았던 정감 선생과 남사고 그들이 남긴 예언의 불빛은 분단의 터널을 걷는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정감록과 격암유록이 담고 있는 통일의 비전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그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은 비단 남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통일에 대한 예언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비기 송두중 스님의 예언이 특히 유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송두중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함경도의 한 사찰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고 통일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송두중 스님은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해에 삼천리 강산이 한 집안이 될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는 엄청난 혼란과 변화 끝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많은 승려들이 통일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양강도의 한 스님은 붉은 옷을 입은 군대가 서로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남과 북의 군대가 전쟁을 끝내고 통일을 이룰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지역의 지형과 관련된 통일 예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백두산 일대는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있어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는 백두산이 솟아오르는 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백두산의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는 해에 통일이 올 것이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는 통일 관련 이야기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둘로 갈라지는 해에 통일이 온다는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평안남도의 어느 가정에서는 대대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통일이 된다는 말을 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북녘 땅 곳곳에는 통일에 대한 은밀한 염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근현대사의 격동기마다 통일에 대한 예언과 구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광복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통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며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승리 후 하나의 정부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제안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의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남과 북이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과 염원은 남과 북 모두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우리 민족 정신사의 큰 줄기입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의지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련과 아픔을 거듭하며 더욱 담금질되어 왔습니다. 비록 여전히 분단의 벽은 높지만 선각자들이 남긴 예언의 불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통일의 그날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통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염원은 우리 민족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깊은 연관을 맺어온 주변국들은 물론 먼 이국의 예언가들도 한반도의 미래에 주목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예언가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진 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6.25 전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케이시는 이 전쟁 이후 한동안 냉전이 지속되겠지만 21세기 중반 무렵 한국이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편 일본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내려오는 조선 멸망설이라는 음험한 예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학자 오구라 기조는 조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을 이루고 일본을 능가하는 강국이 될 것이라며 정반대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21세기 중반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의 예언서 토정비결과 정감록에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정감록에는 동방 출신의 성인이 남북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해지는 정감록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토정비결 역시 조선이 혼란을 딛고 다시 부흥하여 천하를 호령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냉전시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비밀 보고서에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IA의 분석이 예언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통일에 대한 예언과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종교에서는 백석 종상의 통일 예언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백석 종상은 21세기 중엽 한반도에서 50년 만에 피어나는 통일의 꽃이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승려 영성 스님이 통일 염원 기도 운동을 전개하며 남북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영성 스님은 매년 8.15 광복절이면 금강산에 올라 통일 기원 법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계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도와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단 연합기구들이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통일 기도회와 세미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한국의 종교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예언과 함께 실질적인 통일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언과 활동이 실제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통일 기원과 노력이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일깨우고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는 나름의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예언가들과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번영, 인권과 자유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통일은 결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북녘 동포들의 통일 열망에 화답하고 전 세계인의 평화 염원에 부응하는 길. 그 길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으로 점쳐진 통일의 그날,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우리가 희망의 빛을 잃지 않는 한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언 속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허물고 평화의 다리를 놓는 통일의 길. 그 길 위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언 속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우리는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